네,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외교부 앞입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앞 UN 내정가서 규탄 기자회견에 오신 우리 기자님들과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인권 조례는 애초부터 위법이고 위헌이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을 직시하면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주민조례 발의안에 근거해서 나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 서명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실현하였는데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을 마치 반헌법적인 내용이라면서 외국의 유엔에 마치 매도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대표이신 원성웅 목사님의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권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유엔의 설립 목적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국제연합기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유엔의 역할은 원활하지 못하며 특별히 몇몇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불법 핵개발을 막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라는 현실이 유엔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매우 당돌하고 옳지 못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유엔의 인권이사회가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막시즘의 영향하에서 무신론 반기독교 반성경적 사상에 근거하여 기존의 기독교와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까지 아우르는 유일신앙의 윤리적 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과 성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종교적인 영역을 함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초월적인 신적 권위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오로지 인간의 신인 양, 인간의에 있어서는 항상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항상 옳다고 믿지 않으며 유엔이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소위원회가 유엔의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문제를 유엔 가입국 전체의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는 확실히 거짓되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티칸 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카톨릭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하여 112개 국가들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성소수자의 인권 운운하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일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생인권 조례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학생의 권리로 제정하여 가르치라는 모든 종류의 간섭과 개입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유엔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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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숭실대 법대 교수님이신 이상현 교수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인권규범에 기반을 제시했던 1948년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이라고 하는 ICCPR, 사회권규약이라고 하는 ICESECR, 이 국제인권규범에는 남녀 양성을 의미하는 성별, 영어로는 섹스만 사용되어 있고 사회적인 개념인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젠더 정체성이니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한 군데도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 어느 곳에도 명문의 규정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젠더 정체성 개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권이사회가 비록 2011년, 14년, 16년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금지 결의를 하였지만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유엔 회원 국가들이 그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인권이사회와 같은 유엔 하부기구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권이사회는 2010년에 이 세 번의 결의 후 201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결의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인권이사회가 소수의 전문가들을 통해 특별 절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 즉 차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시도라는 우려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언론의 사설에서는 자유권규약 ICCPR에서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라고 쓰고 있는데 ICCPR에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생 인권 조례가 야기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현재 서울시 의회와 충남의회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 대체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들이 전 세계 190여 개국 중에 20% 미만이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젠더 정체성을 수용하고 남녀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10% 미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권이사회도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결의를 7년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있는 상황에서 소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대체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을 상대로 해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입니다. 이러한 그 의견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서울시 의회가 윤리와 도덕에 따라 학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체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적절한 형태라는 식의 답변을 보내면 충분하며 외교부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몇몇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백년대계를 소수 외국 인사의 의견에 좌우케 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시도입니다. 인권이사회에 소속된 소수 전문가 집단도 이러한 교육 영역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인권이사회의 소수 집단이 특별 절차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이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문제점과 또 외교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님이신 박은희님의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걸 좀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찾다 보니까 작년 12월 15일에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 대해서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정서를 썼는지 그 단체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성명서가 있길래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진정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입니다. 저에게 이제 맡겨진 시간이 좀 짧아서 간단하게 중간부터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와 충청남도 의회에서 차별 세력에 의해 학생인권 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혐오차별 세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 일정상 2023년 2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위험이 높으며 충청남도 시의회에서도 2023년 중에 학생인권 조례와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될 위험이 높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성평등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 내용을 12월 31일 이내 무시할 예정이며 바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권정책의 후퇴 전에 유엔 특별 절차에 긴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고 성명서를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 교육, 학부모들이 걱정해서 교육과정 바꿔놨더니 그거를 우려한다고 의견을 보냅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등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모든 법령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심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 12년의 과정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왜 배워서 혼란스럽게 돼야 됩니까?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조례 및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중 절차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조례나 인권 조례도 도미노처럼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지자체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및 인권 조례 폐지 시도 그리고 성소수자, 성평등 및 재생산권 등의 용어를 삭제하려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나 서한을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하게 발송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유엔에 보냈어요. 우리 정부에 공문 보내달라고 아까 그 네 단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주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권리에 대한 백래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 백래시 현상이란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대중에게서 나타나는 반발을 뜻하는 말로서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법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엔 특별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국회, 교육부, 국가인권위와 서울특별시 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 탄압 많이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25일 날 유엔의 서한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께서 발표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뒤에 이렇게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해서 지금 학부모들 서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유엔에 제소하고 교육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국민주권행동 대표님이신 주효선님의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한 주효섭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서 참 코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유엔에다가 신탁통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주요기구 중에 신탁통치위원회는 이제 유명무실화됐어요. 우리나라 보고 신탁통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신탁통치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인권위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구입니까? 각국의 여성이 짓밟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차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 제가 너무 빨리 했나봐요. 인권 좀 떨어뜨렸어요. 인권위사회가 너무나 우리 기사
있으니까 차에서 제가 말해 일단 육성을 할게요. 네. 있어요. 차에 있어. 던져. 제가 이어서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제가 들고 말할게요. 카메라 주세요. 자, 마이크 주세요. 됐어요? 저희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속상한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많은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언론, 민주화 변호사회 민변에서 어떻게 유엔에다가 이런 청원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엔에서 권고한다고 이것이 강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UPR이라고 유엔 정례 인권 보고가 있습니다. 이 UPR 회의도 마이크 없이 갈게요. 그냥 어차피 마이크 딴 사람도 봐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UPR 회의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유엔이 권고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입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일 유엔에서 무조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포기하고 유엔의 권고를 다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식민지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의 식민지처럼 과거의 조선 총독부처럼 마치 유엔에서 권고하는 것은 다 따르라고 하는데 유엔이 그렇다면 왜 이슬람 국가나 그 독재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만만해 보입니까? 외교부는 절대 이러한 터무니없는 가짜 매국노들의 잘못된 교육을 망치고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 이 사회가 너무나 심각한 인류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미래 세대를 망쳐서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성중독 상태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올바른 교육이라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오히려 아이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를 망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엔이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엔의 주체가 누굽니까? 유엔은 각국 190몇 개국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각국의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까?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까지도 구걸 의견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어떻게 유엔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화 사대주의자들 매국노들의 이 잘못된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 국가 이익과 우리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반대 의견, 특별히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9개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절대로 유엔의 권고에 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지금 제출하고 있고 우리 단체들도 각 개별 단체들도 입장을
외교부에다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서 내용을 참고하여서 정당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교육권 수호에 대하여 우리 부모들의 세계인권 선언 26조 3항에 입각하여 있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자녀 교육권에 대한 방어, 수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낱 동성애 옹호단체로 전락한 유엔을 규탄한다! 유엔은 대한민국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시킨 조희연 교육감과 잘못된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님이신 김현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입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앞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가 답이라는 큰 판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월호 시위하는 사람이 저희 보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병신들! 지들은 학생이었던 시절이 없었나? 저희들 보고 학부모들 보고 병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고발하라고 하더니 세월호 임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자 그들은 왜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불편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작년 2022년에 중학교 2학년 자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 담임 선생님이 부모라도 야단치면 고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원에 안 가서 야단을 쳤더니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학교로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 지인은 찾아온 경찰관에게 이 나라가 공산당 나라입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훈육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면 어찌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고발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에 학생 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중 40%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이라는 교육도 할 수 없고 야단도 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교사가 동성애의 찬반을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그 후에 고발당해서 교실에 혼자 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서 제대로 학생들을 훈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교권이 얼마나 하락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과서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성소수자를 위해서 다수의 아이들은 차별받는 교과서의 학생 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두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드는 내용을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이러한 유엔 인권위의 서한에 동감한다는 답변을 14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답변서에 이에 동감한다며 서울시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 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 조의원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왜 유엔 인권위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그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까? 비겁하게 왜 유엔 인권위원회의 힘을 끌어들입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해직 교사를 채용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인 조 의원은 이제 그만 교육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속지 않은 길입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조 의원 1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판결 후 법원 마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 의원이 이러더군요. 많은 학생들이 조 의원 자신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응원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쪽 학부모들은 이틀 만에 탄원서를 16,000명 이상을 엄중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은 여기서 학부모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성평등 주간인데 성평등 주간이라고 교모하게 말을 바꾸어서 그 즈음에 교사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학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고 양육자 내지는 보호자라고 그렇게 쓰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당사자가 학부모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조 의원 교육감은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권고안보다 각 나라의 국민 정서와 사회적인 합의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내정 간섭 중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엔 인권위 내정 간섭 중단하라!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과 자녀 관련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얼마나 많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싸웠습니까? 이 한마디로 외교부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교부 앞에 와 있는 것은 이런 우리 대다수의 학부모와 서울 시민의 의견을 잘 압축해서 유엔에 분명하게 전달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초등학교와 중학생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아이를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외교부가 유엔에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인권과 다른 것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나오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학생 인권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마치 인권이 없는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란 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방종에 빠뜨리고 학교에선 교권이 무너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망치고 가정에선 학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없게 하므로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하는 조례인 것입니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조례로 인해 아이들의 탈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부해야 할 시기인 아이들에게 시험을 없애고 수행평가로 대신하여 기초학력조차 미달인 아이들이 증가한 것이 현 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는 아이들과 학교, 나아가 가정을 망치는 아주 악한 조례인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학부모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기 전에 이 학생인권 조례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수만 명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똑바로 유엔에 전하십시오. 그리고 유엔에게 말합니다. 유엔은 버젓이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정말 인권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십시오. 지금도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할 자유가 묵살되고 인권이 말살되는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서울시 의회, 교육부, 교육청, 외교부에 학부모로서 요구합니다. 내 자녀를 망치고 나아가 이 나라를 망치는 학생 인권 조례 당장 폐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님이신 한효관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입니다. 저는 2013년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고서 이 아스팔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알리는 와중에서 유엔을 좀 만나게 됐어요. 왜 유엔을 만나게 되냐면 유엔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소식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유엔이라는 건 참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기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이게 뭐가 위축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유엔에 누가 그랬을까 하고 파고들었더니 UPR이라는 곳이고 그것은 유엔의 총회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것도 유엔이 아니고 인권이사회도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뭐 자치규약위원회 뭐 그런 식입니다. 그 UPR이라고 뭐 사회규약위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위주냐면요. 그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의견을 냅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인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유엔인데 알고 봤는데 가만히서 찬성한 나라들이 권고한 나라들이요.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사실 나라에 민폐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 후진국이고 여성인권, 아동인권 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우리나라 오고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권고를 했고 또 그 권고가 유엔의 이름을 포장돼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유엔 하는데 유엔 아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조네? 근데 또 재미난 걸 봤는데 옆에 봤더니 국가보안법 폐지도 유엔이 권고했다. 그것도 조사해봤어요.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말한 나라가 권고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2012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이 위원회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유엔의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거야. 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와서 어떤 단체들을 면담했다 그러더니 그것을 권고한 단체 아까 있잖아요. 뭐 희한한 뭐 정교조 이런 단체들만 면담을 한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우리나라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뭐 정식적으로 의회라든지 서울시의회라든지 다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을 고발한 단체를 만났는데 학교 우리 반대 청원 6만 8천 명 되는 우리들 만난다고 연락 왔어요? 아니 우리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 거짓 같은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2012년도에는 제가 이런 걸 모르니까 위축되고 유엔 하면 막 기가 죽는 거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유엔 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리가 인권 후진국입니까? 나는 이 말 듣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2012년도 알고 봤더니 아까 말한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성소수자 차별받는다, 피해받는다 다 올려가지고 유엔에서 그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청나라 때 우리 아시죠?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 일어날 때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청나라 군대들이 오세요. 일본 군대들이 오세요. 이 생각이 났어요. 똑같아. 아니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 나 진짜 창피해요.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입니까? 아니 아동학대법으로 아까 어머니가 말한 게 실제 저는 진짜 진정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주요셉 대표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하게 아이들 뺏기는 사람들을 1년 동안 10몇 명을 찾아왔어요. 어머니들 억울해요. 학원 가라 그랬더니 아동학대 당하고 고발해갖고 애 뺏어가고 예? 한두 걸 본 게 아니에요. 저희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유엔조사단 우리한테 와! 얘기 좀 하자고! 그것보다 저는 학생인권조례니까 선생님들 말을 못해요! 전북 교사노조에서 작년에 전북에서만 190여 명, 약 200여 명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사노조가 발표했어요! 작년에 200여 명 선생님이 전북에서 조사받았다! 9년 동안 계산해보니까 약 2,000명이고 이걸 전북 교사의 10%에 해당한다! 그때 뭐 가장됐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곱하기 9 했으니까 뭐 1,800 나왔는데 작년에 200여 명 확실합니다! 아까 엄마가 말한 게 저는 2015년도 우리가 처음에 운동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선생님들한테 저 진정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 터트립시다 하니까 못 터트려요. 왜 말을 하면 자기는 더 죽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인권조사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반인권적이고 무품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그 인권조사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송경진 교사 사건 아닙니까? 2017년도에 학생들이 좀 치기 어린 그런 말을 동료교사가 고발해가지고 학생인권조례로 나와서 선생님을 3개월 동안 돋보여놓고 너 새끼야! 학생들 괴롭히니까 너 감옥 가고 지옥 가고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학생인권조례 조사관들이에요. 사법권도 없이 우리 선생님들 한 번 잡아서 조사하고 교만있고 고발하라 그러고 정말 차리세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부모를 고발하고 선생님을 고발하는 학생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그 조사관들 헛수고하지 마시고 당한 학부모, 당한 교사들 따라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진짜 인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분을 좀 모셔서 이런 우리 피토하는 이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나오실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발언자가 계십니다. 우리 보혜닌 학문연구소 김문희님의 짧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는 국제불가침 조약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권리에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도대체 유엔이라는 그 집단은 뭐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인권은 세계 최강입니다. 오죽하면 범죄자 조두순의 인권도 생각해서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그를 경호하는 경호원까지 붙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소수약자 인권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TV를 보십시오. 트랜스젠더 게이 나와서 방송하고 활기치고 돈 많이 법니다. 인권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 인기 많습니다. 풍자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있습니다. 떼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펑펑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학교의 인권 제도를 제한한다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상교육입니다. 실제 제도가 필요하면 그 아이가 가진 생각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건데 아이들을 이런 사상교육에 이용한다는 교육청을 유엔 인권위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간 백신 패스나 강제 마스크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대받을 때 유엔 인권이 뭐 하셨습니까?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학생들을 3년간 마스크 강제 씌우지 않았습니다. 인권이
대한민국 인권이, 권익이, UN 인권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들입니까? 아이들이 학대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때 그 인권은 왜 목소리를 안 내주셨습니까? 그리고 혁신교육 만든 우리나라 좌파교육감 조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혁신교육은 반성해야 된다. 교권이 무너졌고 아이들 학습권이 무너졌다고 반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혁신교육이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유엔에다가 제소를 했다고요?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닙니까? 본인이 반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들이 나서지 않는 것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교육감들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왜 대한민국에 인권이 없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우리는 인권 국가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좋은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님 금진성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성명서. 외교부는 국민 대다수의 학생 인권조례 반대 의견을 유엔에 분명하게 전달하라. 서울시민과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의 거짓 인권파리 교육 시스템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 분노하고 경악한다. 학생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이데올로기 독재를 실현하는 학교 내 차별금지법 내용을 수년간 자녀에게 시행해온 악행들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서울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8개월여간에 걸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진행하였고 2022년 8월 18일 64,347명의 폐지 서명지를 서울특별시 의회 이하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쳐 총 44,856명 청구인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고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3일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발의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발의되기도 전인 2월 24일에 서울시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한 UN 인권이사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과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UN 인권 고등판 무관실에 공식 방문을 요청합니다라는 입장을 서한문에 전달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첫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국내법상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이하 주민조례 발안법 제2조 주민조례 청구권자에 의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법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구를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행위가 마치 헌법에 위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위헌 법률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상위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는 꼼수 행위이며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여 선을 넘는 비상식적 행태이다. 둘째,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유를 붙여 제2를 요구할 수 있고 제1항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항 이러한 국내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UN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처사는 자유민주적인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매국적 행위이다. 셋째, 서울시 교육감은 다른 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매국적 행위를 벌여놓고 이제 와서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3월 14일을 열어 UN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의 조사를 요청한 것은 형식적인 초청이었다고 해명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시한은 중요한 외교 사안이 아니어서 과장 정결로 충분하다고 루틴하게 느껴지는 것까지 교육감 결재 이렇게는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궁색한 변명과 거짓으로 답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놀아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제기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UN 인권이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제적 망신을 준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낱 동성애 옹호 단체로 전락한 유엔을 규탄하며 유엔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3월 20일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교정넷,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서울교육사랑 학부모 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등 59개 단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교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외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대다수의 학생인권 조례 반대 의견을 유엔에 분명하게 전달하라!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 한낱 옹호 단체 전락한 유엔을 규탄한다! 유엔은 대한민국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 EBS, 우리 굿TV, 또 방금 KHTV, 또 주요석TV, 그런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돌아가신 길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